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죠. 도네이션 해주신 시청자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살이시군요. 일단 이분은 세 가지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이 없는데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간대. 아무튼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지난번 그 블랙필 거하게 드신 우리 고등학생 시청자분처럼 본인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신이 성실한 열의가 느껴서 좋습니다. 저도 그만큼 답변을 해야죠. 이분은 이제 올해 지거국이라고 부르죠. 지거국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모 언어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고등학생 때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국영수 중에 영어와 수학을 반쯤 놓아버렸고, 사회 과목들과 한문, 일본어 과목은 좋아했다. 자, 질문자분의 고민은 배타적 측면을 갖추기가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는 겁니다. 질문자분은 번역가나 사설을 꿈꾸고 있다. 근데 두 직업 모두 연봉이 그리 높지 않다. 질문자분의 키와 몸무게는 177에 65kg. 키가 좋으신데요? 그리고 밑에 사진 보니까 사진상 질문자분의 얼굴이 이렇게 대두 같지가 않아요. 얼굴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177이면 비율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멸치에 사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높은 등급의 여자와 결혼하려면 배타적 측면을 장악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배타적 측면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대전략과 첫 전공이 영문과였던 레드필 코리아님의 편입 이전에 어떤 직업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연애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 연애 경험이 없다. 대학교 올라서도 알게 된 여자들과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데요. 질문자분의 학과를 보니까 과가 약간 여초 기질이 있을 것 같은데, 자원이 풍성한데 여자랑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여학생에게 거짓 고백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받았대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혼자서 사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질문자분은 매달렸대요. 그런 식의 흑역사들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여자애와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1, 2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여자 일진 둘과 대립하여 험악한 상황도 자주 일어났다. 그때는 싸구려 정의감이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생 초반에 대해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질문자분한테 다가온 2명의 여자를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알게 된 두 번째 여자, 그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같은 반이었고 1년에 20권 이상의 책을 질문자분들 읽었기 때문에 A와 친구들, 그리고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친구들 모두 친해졌대요. 일종의 아싸 무리를 이루었대요. 질문자분과 겹치는 점이 많은 A였지만 질문자분이 그녀를 최대한 밀어낸 이유는 그녀의 외모가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3점이요. A는 3년간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마다 질문자분한테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사귀어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 거를 싫다고 핑계대고 생일마저 숨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질문자분 생일을 모른대요. 좋아해 라는 사문자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레드필 코리아님이 로맨스 게임에서 직설은 자살행위다 라는 말처럼 비언어적인 신호를 받았고 아주 강한 심증은 있다. A가 질문자분을 보는 눈빛, 카톡 답장 속도, A가 졸업식 날 질문자분의 사진을 찍어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보면은 질문자분 프레임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이 프레임에 가둘 수 있는 여자의 등급이 너무 낮다는 점도 좌절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와 연애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가가야 할까요?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분 눈이 얼마나 높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높은 등급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배타적 측면을 장악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요즘 얘기하는 설거지 결혼, 퐁퐁 결혼 하는 건데, 이게 되려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20대 남자들이 이제 30대도 아니죠. 거의 한 40대, 50대 약간 좀 정치적인 갈등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퐁퐁남이라던가 퐁퐁퐁퐁 이렇게 놀린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퐁퐁 결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월급 300 버는 남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0 버는 남자한테도 퐁퐁 결혼이 성립될 수는 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는 가끔 이제 여초에서 남자들이 왜 꽃뱀 걱정하냐, 200충 300충한테는 꽃뱀이 안 꼬인다라는 개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못생긴 여자는 성폭행 당할 걱정이 없으니까 밤에 맘대로 다녀라 이런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질문자분은 약간 좀 질문의 태도에서 알파적 측면을 포기한 사람처럼 들려요. 나는 철저히 베타로 밀겠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베타로 밀려면은 지금 제 앞선 이제 다른 질문자분들 봤죠. 서울대생이라던가 의대생이라던가 설카포 그런 이공계 계열,
그럼 공학 계열에 계신 분들 또는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던가 최소한 중견급은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정치적 올바름이나 아니면 어디 뭐 정서가 굉장히 빈약한 애들이 와가지고 빽빽 거릴 텐데 저는 미리 얘기할게요. 닥치시고. 제가 질문자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질문자분이 번역가나 사서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꿈꾸고 있다고 하시는데 꿈이란 표현은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질문자의 꿈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레드필 코리아니까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지금 선반에 가가지고 라면을 꺼내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아웃백 스테이크를 가면서 나는 아웃백 스테이크로 먹길 꿈꾼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번역가와 사서는 충분히 손을 뻗어서 도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이걸 꿈이라고 포장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의 대학 학과 선정 과정이나 학창시절 얘기한 걸 종합해 봤을 때 질문자분이 번역가나 사서가 꿈이라고 하려면요. 정말 번역에 능하거나 저기에 뭔가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질문자분은 영어와 수학을 반쯤 놓아버렸고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학과를 고른 거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것 중에 그냥 고른 것일 뿐이지 꿈이라고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자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내가 영어 영문학과였기 때문이야. 맨 처음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발 요즘 10대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저는 대학을 갔을 때 유튜브나 스마트폰 이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수능 보기 직전까지 한국의 대학교라고는 그러니까 스카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서성한 있죠. 서성한. 서강대가 뭔지도 고3 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연극영화과가 대학인지 몰랐다고. 난 대학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막연한 마치 무슨 영화 아일랜드 보면은 영화 아일랜드 알아요? 이완 맥그리거 나온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무슨 아일랜드처럼 생각을 했다고. 그냥 우리 두리뭉술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고를 때 그때는 이제 일절지만한 이런 아주 거대한 종의 전국의 모든 그 가나다군 학교들이 나옵니다. 그냥 거기서 골랐는데요. 제가 그래서 수원대를 고른 이유는 그 학교가 국립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전조사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는지 티가 나죠, 지금 여기서 옛날에. 근데 갔더니 국립대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리대학이었고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수원에도 있지 않았지. 경기도 화성시 와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동기들이랑 농담으로 야 우리 학교 이름 와우대학교로 바뀐다 맨날 이랬단 말이야. 봉담대학교, 와우대학교. 나중에 그게 농담이 아니게 됐지. 왜냐면 비리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와우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영문학과를 간 이유도요. 나는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입학한 연도가 끝물인데 잠깐 옛날 옛적에 영어 영문학과가 굉장히 인문계에서 강세이던 시절이 살짝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혀 공감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죠. 영어 영문학과 하면은 좀 먹어준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끝물에 한 방울 남았을 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입시원서 쓸 때 각 대학의 어문 계열에서 영어 영문학과는 꽤 셌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업을 생각했냐고요. 뻔하죠. 영어 강사. 젠장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플러스 알파예요. 셰프가 영어를 할 줄 알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영어를 잘하면 좋은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놈이 영어를 잘하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야말로 복수 전공의 대상. 솔직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영어 영문학과에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는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영어 실력이 월등 있는 건 맞아요. 맨날 밥 처먹고 한 게 그거니까. 근데 굳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학점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 이전에 무슨 직업을 생각했냐. 나는 원래 내가 배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나는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있었으면은 미리 들어갔다고. 대학 들어오고 나서 안 거야. 야 이씨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 아이씨 잘못 들어왔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는 영어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이제 대학 다니면서 돈 벌려고 학원 강사를 해본 적이 있지. 영어 강사를. 근데 그걸 내 꿈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어 영문학과에 가서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내가 19살 때인가 20살 때였을 거야.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자살해야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24살 돼서 졸업할 때쯤 되면 자살해야겠다. 질문자분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번역가와 사서라는 거, 일단 사서란 직업 자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거나 점점 이제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서 점점 이제 사장될 직업군으로 전 보고 있고요. 번역가도 상위 클래스 1%가 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분이 하고 있는 언어 전공이 그쪽에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말해도 되나요? 어디 학과인지? 이거 굳이 이 언어도 질문자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봐서 알지만 오히려 굳이 이거 학위 안 딴 애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이 번역가로서 어떤 상위 5% 이내에 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상위 5% 이내에 들어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AI의 번역 기술이 발달한다면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80년 이상 사는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위태합니다. 질문자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지 얘기해줄까요? 질문자분. 질문자분은 인생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피로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학과 영어를 도피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좁아진 거고, 그 중에서 생기부가 가장 잘 써진 과목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이에요. 즉 질문자분은 뭔가 기회를 만들거나 돌파를 하거나 극복을 한 게 아니라 피하고 후퇴해서 가장 길이 잘 뚫려 있을 것 같은 가장 도망치기 쉬운 길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이걸 군사적 전술에 비유하자면은 군사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일부러 적이 도망치기 쉬워 보이는 구멍을 비워놔요. 그러면은 패닉에 빠진 적들은 그쪽으로 도망가게 돼 있거든. 거기다 이제 매복을 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지금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걸 인생의 전쟁에 비유하자면은. 질문자분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질문자분이라면은 지금 질문자분의 어학 전공과 이제 어학 전공은 이제 내려놓을 것 같아요. 이거와 무관한 다른 제3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졸라게 힘든 게 그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그런 불사조 비유가 있어요. 한번 뒤졌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 중에 부활에 관련된 클리셰가 많죠. 그 문학이나 이런 데서 부활에 관련된 클리셰가 왜 나오냐면은 자신을 리셋하고 바꾸는 건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 신념도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나의 오랜 신념과 철학을 버리는 것은 오랜 친구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 그건 진짜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20살 초반에 비해서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철학이 한 30%도 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가끔 정말 오랜만에 본 사람이 나한테 너가 좀 바뀐 것 같다 얘기하면 나한테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그래 보여야지. 질문자분이 지금 수학도 싫어하고 영어도 싫어요. 이거는 이과 문과 다 버린 겁니다. 질문자분. 나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나를 이과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람 설득한 걸 참 못해. 아마 내가 지금 30살인 내가 21살인 나한테 돌아가가지고 야 너 이과를 가야 된다 얘기했으면은 아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임마 내가 미래 갔다 와서 대학생활 다 해봤는데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과가 답이다 해서 과거에 나를 앉혀놓고 누가 나한테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한 12시간 동안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으면은 뭔 개박살이라든가 내가 일단 무조건 수학을 미친듯이 팠을 거예요. 왜냐면 난 그때 당시 수학 선생님한테 그랬거든. 선생님 이거 수학 공식 안다고 해서 내가 라면 끓여 먹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내가 이랬거든. 근데 한심한 이 공교육 수학 선생들은 지들도 수학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못해. 세상에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설명을 못한 게 대한민국 공교육에 있는 선생들이 꼬라지예요. 철밥통들인 거지. 내가 왜 그 인간들이 왜 멍청한지 내가 대학에 와서 알았어. 교대생들을 보고. 이 얘기 또 교대생들이 보면 졸라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교대생들은 적어도 제가 본 교대생들은 일부 소수 어떤 직업정신을 가진 선생님이 되겠다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냥 여자애들의 태반은 그냥 시집 잘 가는 직업 그러니까 연금 나오는 직업이지. 그러니까 꼬라지가 그 모양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질문자분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이죠? 아유 다행이네. 아유 나이가 어려서 다행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늦었어요. 아 갑자기 채증이 확 내려가네. 아 좋아요. 죽이세요 자신을.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언어학과야. 나는 이 언어학과와 이제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나의 색깔이 이게 나의 길이야를 죽여요 지금. 거기 덜 매기 전에. 자 그럼 이제 무지막지하게 탐험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문과로 도망가는 문과충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걔네들이 문과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학을 하기 싫어서거나 수학을 못해서지. 대한민국은 이과 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과랑 수학이 싫은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가 초토가 되는 겁니다. 문과가 진짜 유명한 저런 상위 대학 나와도 인문계열 나오면은 답이 없는 거야. 여기 내가 얘기 듣는 중에 인문계들 문과충들 기분 더러울 수 있는데 어쩌라고. 나도 문과충이었는데 뭐 내부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니들이 기분 더러울 게 뭐가 있어. 연애 사업에 대한 얘기.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자분 외모 사진 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막 무슨 차은우 같은 꽃미남은 아니지만 못생겼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렇게 생긴 얼굴이 여자친구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살면서. 내 빅데이터는 간단해요. 이렇게 생긴 얼굴이 여친 있는 걸 내가 실제로 봤는가. 내 기준은 그겁니다. 저번에 우리 고등학교 재근이 친구한테 내가 한 얘기야. 내가 내 영상 여러 부분에서 남자는 거듭나야 될 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은요. 멸치에 사시까지 있는 거 알고 있으면요. 일단 첫 번째 안경을 벗으려고 노력하세요. 질문자 중에 안경 썼거든요. 안경 벗으십시오. 뭐 렌즈를 끼든 내가 뭐 함부로 라색을 하라 이런 말 못하겠습니다. 그게 또 사고 남 탓하니까. 리스크는 본인이 알아채시는 거고 성인이니까. 뭐 렌즈를 끼시든 일단은 안경을 벗는 걸 좀 권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본인이 멸치인 거 하면 운동해요. 저는 멸치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측면으로 갈래요가 아니라 저는 멸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겠습니다가 돼야죠. 이 뭔 소리야? 난 멸치니까 배타적 측면에 몰빵할게요. 질문자분 키가 커요. 177이야. 괜찮아 이 키. 질문자분이 얘기한 그 학창 시절에 질문자분한테 꼬인 여자 있잖아요. 질문자분 프레임에 완전 알파 프레임이 들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애가 질문자분한테 본 건 딱 하나입니다. 키입니다 키. 이 3등급짜리 여자가 질문자분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자들은 내가 얘기했죠. 10대 때 여자들은 주로 알파적 측면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뭐 10대 소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 관찰과 경험에 의거해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10대 때 연애가 순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에는 굉장히 가시가 있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동물적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알파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학창시절 겪었던 질문자분 프레임에 들어온 이 3등급짜리 여자애는 지가 3등급인 거 아니까 감히 모든 게 다 완벽히 갖춰진 tall and handsome 그런 남자를 지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질문자분 tall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질문자분 키가 자산이에요. 키가 좋은 자산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사진 보니까 얼굴 대충 사진으로 느껴졌을 때 얼굴이 그렇게 막 뭐 두상이 막 머리가 크고 얼굴이 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머리가 큰 거랑 얼굴이 큰 것도 다르거든. 그래서 질문자분이 운동을 해서 어깨도 좀 키우고 한다면 비율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뚝에 좀 근육도 좀 만들고. 근데 이게 졸라 힘들어요. 나도 지금 나도 매일 운동하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다들 이런 얘기들 해요. 진짜 대학에 올라왔는데요 여자가 안 꼬여요. 물론 꼬이는 놈들도 있습니다. 별짓을 안 해도.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으면 끝이 없지. 뭐 태어났더니 뭐 엄마 아빠가 재벌인 애들도 있으니까 유전적 로또를 잘 맞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학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좁혀지질 않아요. 나한테 어쩌라고요 그러면은. 좁혀지게 만들어야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질문자분이 제가 프레임에 가둘 수 있는 여자의 등급이 너무 낮은 게 좌절스럽습니다. 좌절해야죠. 좌절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점점 이제 무슨 약간 좀 심신미약 우울증 환자들한테 디폴트가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사회 분위기라는 게. 뭔 놈의 언어폭력이란 말을 그렇게 남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질문자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요즘 든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좌절해야죠. 분노해야죠. 그래야지 바뀌죠. 고통스러워야죠. 제가 아직 책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무위키만 대충 훑어봤는데 그 반출생주의라는 사상 제가 아직 정확히 공부를 안 해서 함부로 평하긴 뭐하지만 제가 나무위키로만 봤은 이런 이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떤 그런 괴팍한 이론이 지금 현대 시대상의 니즈에 맞아가지고 약간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비유하자면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묻혀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요즘 어떤 게 확 맞아서 확 든 그런 노래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주요 이제 개요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 고통이다. 이 졸라 진부한 얘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부처께서 얘기를 하셨어. Life is suffering. 인생 고다. 이 뭐 고스톱 할 때 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 반출생주의에서 나는 뭐가 불편했냐면은 무슨 고통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해. 고통은 필요해요. 고통은 뭐에 신호냐면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고통은. 가장 기초적인 고통으로 가봅시다.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 봤더니 피가 줄줄 나고 있네. 그럼 내가 왜 아팠겠어요? 내 몸이 신호를 보낸 거야. 조치를 취하세요. 여러분이 막 과로하다가 막 편두통이 막 쏟아져. 고통이잖아요. 신호가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니 자라. 미쳤냐? 이거야. 몸이 보내는 신호야. 인생이 역 같잖아요? 막 우울증에 빠질 것 같잖아? 막 괴롭잖아? 좌절스럽고? 그게 무슨 신호인 줄 알아요? 삶이 얘기하는 신호예요.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와 연애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가가야 할까요? 질문자분이 작금의 상황에서 제가 이전에 앞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온 사람과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가 바쁘다거나 아니면은 여자 빼고 나머지가 완성된 사람들이거나 거의 완성돼가는 사람들이거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질문자분은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지금 다가오는 사람과 연애를 해본 게 나을까요? 했을 때 아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자분한테 내키지도 않을 거고 그 두 번째는 이 내키지도 않는 연애라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자분이 다가가면 틀림없이 다 까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 짤방 중에 그 AI 안드로이드 머리 국자로 때리는 짤방 알아요? 깡 그렇게 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일단 멸치인 거 고치시고요. 그리고 안경 벗으시고 그리고 내가 질문자분 글로써 질문자분 성격을 제가 유추할 순 없지만 그리고 생긴 걸로 사람 성격 유추하는 거는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질문자분 텍스트에서만 제가 추론을 하자면은 질문자분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나한테 전 외모 때문에 연애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사진 지금 한 두 번째로 받아보는데 사실은 외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격이 문제지. 내가 그래서 시즌1에서 이런 영상에서 얘기했죠. 외모가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배우 지망생을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누가 나한테 해리슨 포드 왜 좋아하냐고 물어가지고 해리슨 포드를 예를 들려면은 내가 해리슨 포드가 멋있고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된 이유는 그 사람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한 솔로 캐릭터를 잘 연기해서요. 캐릭터라는 거는 캐릭터리스틱이 뭡니까? 캐릭터라는 거 뭐예요? 성격이죠, 성격. 현실에서 해리슨 포드의 배우라는 성격과 한 솔로 그 캐릭터 그 인물의 성격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솔로는 자기가 아닌 걸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는 자기가 아닌 걸 연기한 거야. 근데 그게 졸라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라고. 캐릭터 매력이 캐릭터에도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드가 됐든 미국 그런 헐리우드 작품이 됐든 사람들한테 막 기억되고 오랫동안 아이콘으로 남고 그런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한번 얼굴을 객관적으로 떼놓고 봐봐요. 얘가 헐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떤 앤데 내가 지나가다 얘가 그래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데 무명인 앤데 내가 지나가다 얘를 보고 와우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낄까? 라고 생각되면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얘가 배우라는 후광을 빼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마주치고 편의점에서 마주쳤으면 하나도 그런 스타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 살면서 사서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남자 처음 만나봅니다 지금. 그래서 한 얘기예요. 질문자분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성격인가 봐요. 조용히 책 읽고 싶고. 근데 질문자분이 그런 성향으로 타고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뭐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분한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키는 큰데 운동을 안 해서 어깨는 좁고 멸치인데 순박하고 안경 쓰고 그래서 나는 사서일이 좋아해서 그런 높지 않은 연봉에 안주한 남자를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그런 취향으로 태어났든 말든 그거를 뭔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요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가끔 난 이런 생각합니다. 예술 지망생들 중에는 집단의 색깔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긴 그게 편해. 이게 나답고 나를 표현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괴리가 있죠. 니답고 니를 표현한 그 니가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예술가인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하고 내 꼴린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가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제 좋아하는 거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어서 죄책감이 든다고. 자, 이 얘기들 다 종합하면 뭐예요? 질문자분은 20살이잖아요. 바꿀 게 많습니다. 바꿀 게 많아요. 질문자분이 제목에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말 그대로 질문자분의 현재 상태로는 갈피를 잡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죠, 그죠?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마치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판을 더 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제 장기판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주변에 참모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질문자분은 당사자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질문자분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질문자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남자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남자는 거듭나는 성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자분의 전반적인 텍스트를 보면은 그냥 사는 대로 사네, 가는 대로 가네, 그냥 되는 대로 사네 느낌이 나요. 그런 삶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삶을 편하게 살려면은 질문자분은 제 채널 구독을 끊고 이 채널을 추천하지 않음 누른 다음에 사서 준비하신 다음에 번역가나 그래서 높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모든 고통을 잊어줄 행위를 다 하면 돼요. 술, 게임, 뭐 넷플릭스 현실의 시공창이라는 사실을 잊어줄 수 있는 기술들. 뭐 VR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VR 꽂고 있어야지. 항상 얘기하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을 개선하고 개혁한다는 거는 정말 뼈를 깎을 정도로 힘든 일이고 남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어떤 우리 급식 구독자가 나한테 이랬어요. 형님은 사주 같은 거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어서 좀 쇼킹해요. 약간 무슨 긴꼬투리 말투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메일로. 되게 웃겼는데 내가 사주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자기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아가리로만 바뀌고 싶다 그러고 아가리로만 변화를 원한다 그러고 아가리로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물론 안 그런 행동을 옮긴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자분 인생에 대해서.